자, 2차 방정식 뇌망의 고등 버전의 2차 방정식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보다 훨씬 중요하고요. 복선수 때보다 할 얘기도 훨씬 많고요. 시간도 아마 저번과 비슷하거나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 그리고 늘 얘기했듯이 우리는 책을 한 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권에 준한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어. 개념 수업할 때마다. 오늘도 미리 얘기를 하면은 네모 1번부터 12번까지 있습니다. 그거를 중간에 쉬는 시간을 2번 내지 3번을 섞어가면서 천천히 할 테니까 잘 이해하시고요.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면 복소수 질문은 다음 시간에 받을 거야. 그렇죠? 자, 해보자. 그리고 복소수 때도 내가 마지막 개념 했을 때 수능이라는 동그라미 쳤던 게 하나가 있었는데 요 단원부터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개념들은 다 수능이라는 표시를 해주면서 수업을 할 겁니다. 수능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건 쉽게 생각하면 이러면 돼. 니네 수능 보는 그날까지 까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 정도인 거예요. 니네 인생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이 수능 개념은 아니겠죠. 근데 지금 포인트마다 짚어주는 게 있을 거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는 정말 잘 들어야 된다. 알았냐? 첫 수업의 시작은 개념에 대한 완벽한 숙지야. 그 다음에 문제 풀이지. 알겠니? 자, 그리고 2차 방정식 자체가 우리 중3 과정에서 이미 한번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오고요. 그리고 책에 보시면 정말 기초적인 것부터 마치 중3 선행을 안 해도 다 이해가 가능하게끔 정말 다 써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다 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 중요한 부분을 좀 어필하고 싶어서 필요한 내용만 좀 언급을 할 거고, 그리고 우리 책에 없는 내용까지 좀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자, 알겠나? 그래서 오늘 하는 것 중에 아마 3분의 2 정도는 처음 하는 거야. 3분의 1은 했던 거야. 알겠죠? 그래서 쭉 하면서 오늘 2차 방정식이 이런 내용의 흐름이 있구나 라는 거에 대한 숙지가 반드시 개념 노트 하면서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자, 알겠죠? 한번 해보자. 2차 방정식인데 자, 책에 안 나오는 내용이거든. 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보세요. 저식을 처음 보니까 아니죠? 뭐예요 이거? 1차 방정식 같이 생겼지? 그렇죠? 근데 제대로 알아? 말장난에 현혹되지 말고 앞에 뭐라고 써있죠? 1차라는 단어가 있나 없나? 없지. 1차라고 써있으면 A가 0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얘는 그냥 방정식이야. 그러면 경우의 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분은 1차 방정식이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구나 라는 거를 고등 버전에서는 하나 체크해야 돼. 알겠어요? 1차 방정식이라고 무조건 치부하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자,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첫 번째, A가 만약에 0인 경우, 0이 아닌 경우와 A가 0인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분석을 하게 돼 있어. 자, 결론까지 다 내려줄 거야. A가 만약에 0이 아니라면 이분은 1차 방정식이겠죠? 야, 문제 없지? 그때는 답을 그냥 어떻게 내요? 해를 구하는 거니까 x는 a분의 b라고 답 쓰면 끝이야. 이건 그냥 중일 내용. 그쵸? 근데 만약에 a가 0이면 그때 또 케이스 분리를 뭐를 해야 되냐면 b도 문자거든. 그래서 b가 자 0일 때랑 0이 아닐 때로 또 케이스 분리를 해야 돼. 이 식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의 시선은 일단 첫 번째는 최고차항의 개수인 a가 0일 때랑 아닐 때 케이스 분리 경우의 수. 그 다음에 상수항 또는 상수항이 아닌 뭐 여타 다른 문자가 또 있다면 그때도 0일 때 0이 아닐 때 두 가지로 또 사건을 나눠서 풀어야 돼. 자, 근데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이 경우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 잘 봐. A도 빵, B도 빵 아니냐? 저 구분을 지어줄게. 그러면 A는 0이고 X가 곱해져 있는데 우변에 있는 B가 0이야. 0. 숫자 0. 아래에 있는 건 좌변은 똑같아. 0 곱하기 X 구조인데 우변이 0이 아닌 숫자야. 제목이 방정식이죠. 원래 방정식은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해 찾는 거다. 해를 찾아볼래요? 0 곱하기 X는 0의 해를 찾아봐. 답이 뭐야? 무수히 많다지. 왜? 좌변에다가 어떤 X값을 대입해도 다 빵이잖아. 답이 나오지. 등식이 성립하지. 그러면 느낌이 좀 오셨나? X값에 관계없이 얘는 무조건 다 빵이네? 무슨 식이에요?
항등식이에요. 그래. 이런 걸 해석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얘는 해가 무수히 많다. 그래서 식으로 봤을 때 전체가 이 구조는 x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자, 근데 수학적인 용어로 좀 얘기할 겁니다.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거를 수학적인 단어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해가 너무 많다는 얘기는 특정 해에 치중돼 있지 않다는 얘기잖아. 다 된다는 얘기 자체가. 그래서 해가 특정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라는 뜻의 줄임말에 부정이라고 해요.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줄임말이야. 알겠어요? 부정탔다가 아니라 다른 단어다. 알겠나? 그 다음에 0 곱하기 x가 0이 아닌 숫자가 돼야 된대. 근데 x에다가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절대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올 수가 없지. 맞니? 그러면 얘는 방정식에 해가 있어요? 없지. 얘는 너무 많은데 얘는 하나도 없어. 얘는 해가 없어요. 해가 없어요. 자, 이렇게 어떤 x값을 대입해도 등호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그때는 뭐라 그러냐면 해가 존재하지 않냐. 이렇게 해보자. 해가 존재하는 경우가 없다. 다시 말하면 해가 존재하는 게 불가능하다 라는 뜻의 줄임말로 불능이라고 불러요. 자, 이건 수학적인 용어니까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정이랑 불능이라는 단어는 원칙적으로는 방정식에서 쓰는 거예요. 자, 개념이야 다 알았죠? 그냥 영어니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답 쓸 때 여러분 답을 부정이라고 써도 돼요. 방정식에서 해가 너무 많으면 해가 없다 그럼 불능 써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수학적인 용어니까 기억하시고, 그러면 내가 이걸 써준 것의 핵심은 이제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최고차항에서의 문자가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0일 때 아닐 때 나눠서 풀었다는 게 스타트였지. 자, 그래서 얘의 결론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문자가 있으면 자, 어떻게 나눠? 0일 때, 아닐 때 나눠서 풀어라.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줄여서 그냥 케이스 분류라고 할게. 자, 이게 핵심이다. 알았죠? 이제 고등의 시선은 이런 거야. 식을 봤을 때 저거 보고 그냥 1차 방정식 이러면 안 돼. 문자가 있으면 그때는 무조건 0일 때, 아닐 때 나눠서 풀어. 0이 아니면 그때는 1차 방정식이라고 해. 0이면 부정이 될 수도 있고 불능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돼. 자, 그럼 체험해보자. 자, 이거 책에 없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해를 찾아봐요. 자, 일단 얘도 x가 하나만 1차, 차수가 1차니까 선생님 1차 방정식인데?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유는 x 앞에 개수가 a-인데 숫자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문자도 있으니까 얘가 0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구분을 지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문자가 있을 때는 0일 때 아닐 때 나눠서 풀러. 그래서 사건을 나눠요. 케이스 분리를 하겠다는 거야. 첫 번째는 a-2가 0이 아닐 때, 0일 때 먼저 풀어보자.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당연히 a는 2일 때를 풀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자, a-2가 0이 아닌 경우는 당연히 a가 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2가 아닐 때 풀라는 얘기야. 그럼 a가 2면은 x 앞에 개수가 빵이지? 그럼 이거야. 일로 가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얘 먼저 한번 해보자. 자, 얘는 1차의 개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1차 방정식이라고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x를 찾으면 얘를 그냥 넘겨도 되는 거예요. 0이 아니기 때문에 넘겨버리는 거야. 자, 그럼 자연스럽게 약분이 샥 되죠? 그래서 답이 A입니다 라고 쓰게 돼 있어. 이해됐어요? 다음. 얘는 어떻게 될까? 최고차항 개수가 0이기 때문에 1차 방정식이 아니야.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누네. 잘 봐라. A가 0이면 다시 말하면 A가 2가 되면은 식이 이렇게 바뀌지. 1차항의 개수가 0이 돼버리고 A가 2래.
2 대입해봐. 우변도 빵이지. 그러면 자 내가 유치하게 쓴 이유가 있다. 0이냐 0이 아니냐로 나눠야 돼. 얘는 우변이 0이죠. 이해됐어요? 2 대입했어. 오케이? 그러면 무슨 식이야? 해가 무수히 많은 케이스이지. 뭐라고 부른다고요? 부정이라고 부르겠다고.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써도 되고요. 물론. 자, 이렇게 문자가 있으면 경우의 수를 나눠서 풀어야 된다라는 게 앞으로는 정말 자연스러운 풀이가 돼야 돼. 오늘은 처음이니까. 자, 이해를 하십시다. 자, 딴 거 한번. 자, 조금 더 귀찮아졌어요. 이번에 얘가 1차항의 개수거든. 1차 방정식이라 막 해도 돼, 안 돼? 안 돼. 그럼 첫 번째. 1차항의 개수가 0이 되려면 A가 뭐일 때를 풀어야 되냐면 A가 마이너스 1이어도 0이고 마이너스 1이어도 0이지만 1이어도 0이지. 근데 따로 한번 해볼게요. A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면 풀이가 어떻게 되냐면 전체가 0 되는 건 문제 없죠? 그럼 0 곱하기 X가 돼. A가 마이너스 1이래. 마이너스 1 되겠다? 그러면 우변은 마이너스 2다? 그럼 이걸 이쁘게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0이 아니야. 0이 아니야. 자, 그럼 해가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답을 불능이라고 쓰겠다는 거야. 자, 이해됐니? 그럼 그 다음에 A가 1 대입해도 0이잖아. 그럼 1도 한번 넣어봤어. 그럼 답이 뭐가 나올까요? 똑같아. 좌변은 무조건 0이야. 개수가. 근데 A에다가 1을 넣으면 이변은 우변에 있는 숫자가 0이 돼버리죠. 자, 그거는 위에서 썼던 무슨 케이스예요? 부정인 케이스. 얘는 답이 부정이야. 해가 너무 많대. 자, 근데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까지 생각한 거는 최고차의 개수가 0이 됐을 때만 계산한 거고 0이 아닐 때도 따지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나 더 써야 돼. 자, A가 1이 아니고 자 마이너스 1이 아니고 1까지 아니면 이때는 얘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지. 이해됐니?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이거랑 마찬가지야. 0이 아닐 때는 어떻게 했어요? 1차항의 개수의 역할을 하는 애는 우변으로 넘겨버렸죠? 그럼 얘도 넘길 겁니다. 그러면 x는 자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분의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일단 뭐 약분은 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답이 a 플러스 1분의 1이에요가 답이 됩니다. 그럼 얘는 딱 하나로만 나타나죠. 왜? 1차 방정식. 자, 할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애들 장난감이고요, 사실. 자, 지금부터 눈을 쫑긋, 귀를 쫑긋, 눈을 번쩍 뜨고 정말 잘 이해해야 돼. 너무 중요한 거 할 거야. 내가 저번에 한번 니네 수업하기도 전에 이거 무조건 외워놓고 가라고 했던 거 뭐였는지 기억하냐? 2차 수학3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그래프에서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의 근과 같다. 그 얘기를 지금 할 거예요. 왜 그런지 이해를 시켜드릴 거예요. 나는 무조건적인 암기 절대로 안 시켜. 잘 들어. 잘 들어야 돼. 자, 지울게요, 이거. 좀 과장하면 지금 한 건 이해하고 집에 가도 돼. 그 정도로 중요한 거야. 이거 이해했으면 오늘 성공. 이해 못했으면 복습 많이 해. 근데 가면 안 돼. 12번까지 해야 되거든. 자, 해보자. 내가 중요한 거 수능 표시 한다 그랬죠? 자, 집에서 필기할 때 수능 표시를 잘 해놓으세요. 지금 할 내용이 생판 처음 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걸 일단 좀 느껴야 돼. 수학은 항상 똑같아요. 니네가 중등 과정에서 했던 거 이용해서 고등 과정 나오는 내용이가 되게 많아. 얘도 마찬가지야. 봐. 기억을 떠올려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얘기해. 중학교 2학년 때 1차 함수 공부하면서 맨 마지막 단원이 뭐였냐면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의 관계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요? 제목을 뭐 굳이 기억 못해도 되는데 그러면 질문을 다시 할게요. 1차 함수 맨 마지막 단원에서 니네가 제일 중요하다고 배운 게 뭐예요? 학교가 됐건 내가 됐건 뭐 다른 학원이 됐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진짜 기억 안 나? 그럼 이건 기억나?
얘의 정체가 뭐였어요? 교점이지? 그럼 얘가 누구랑 같았어요? 연립방정식. 이건 알잖아. 이거야. 니네 이 마지막 때 이거 한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 그림 그리니까 기억은 나네. 그치? 다행이야. 최악의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러면. 자, 그럼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할 거야. 잘 봐. 자, 여러분들이 중2 때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다행이고. 자,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 단원에서 굉장히 논리적인 설명이니까 정말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된다. 이때 배운 게 아까 니네가 떠들었던 거야. 두 직선에 자, 교점의 좌표가 연립방정식의 해와 같다 라는 걸 배웠어요. 야, 그래서 니네 풀 때 이거 어떻게 했었냐면 그래프에 식이 있어. 자,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 문제. 식도 써 있어. 그럼 그 교점의 좌표를 그래프를 이용해서 찾지 않았지. 어떻게 했어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연립방정식의 해를 찾아서 풀었지. 니네 내신 문제 풀 때 정말 많이 풀었잖아. 알겠어요? 자,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가치가 이거라고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식으로 풀래. 무슨 식?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풀래. 그게 이 식의 가치였단 말이야. 근데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단원 이름은 방정식, 단원 이름은 1차 함수인데 푸는 거는 방정식을 풀었잖아. 뭔가 좀 이상하지. 원래 니네 그렇게 생각했어야 돼, 원래 그때 당시에는. 뭔가 좀 이상해. 왜 함수인데 방정식을 풀지? 그 얘기를 이제 좀 할 건데 봐라. 그러면 자, 연립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연립방정식 스타일을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한 칸당 1이다. 자, 식이 이거야. y는 x-3이라는 식과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연립방정식이 있어요. 자, 얘를 가관법 대입법으로 풀면은 x가 2가 나오고 y가 -1이다. 뭐 식은 안 풀 거야. 그럼 그게 뭐랑 같다 했어?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가 같다라는 걸 이미 공부했어. 근데 그림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는 거야. 자, 얘 y절편 -3이죠. 자, 보세요. 얘를 노란색이라고 생각하고 직선을 그릴 거다. 그럼 y절편이 -3이고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한 칸 증가할 때 한 칸은 증가하고 한 칸 증가, 한 칸 증가, 한 칸 증가, 한 칸 증가하겠지? 기울기 해가지고 x절편이 3이야.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단 말이야. 자, 이해됐나? 그 다음에 자, 얘를 파란색이라고 생각하고 그려볼게요. 자, 얘는 y절편이 1이야. 여기다가 하나 만들자. 그 다음에 기울기가 -1이니까 한 칸 증가할 때 감소하고 한 칸 증가할 때 감소하니까 이 점을 반드시 지나. 물론 얘도 지나. 그래서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그때 교점의 좌표가 뭐가 나왔냐면 2, -1이 나왔죠. 이게 중2 내용이지? 문제 없죠? 새로운 거 아니야. 그러면 고등 과정에서 주목해야 되는 건 교점의 좌표 중에서 x좌표에 좀 주목을 해봐. 2잖아요. 자, 얘에 주목해야 돼. 예, 전체가 아니야. 자, 그럼 저거를 이제 내가 특징을 분석을 할 건데 잘 봐라. 이거를 고등의 시선에서 재해석할 거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식을 좀 보세요. 지금 한 게 봐라. 니네 이거 풀 때 보통 어떻게 풀었어? 가관법 대입법으로 풀지 않냐? 근데 지금 이 식은 가관법 해도 되고 사실은 y는 으로 둘 다 이미 식이 정리되어 있다 보니까 얘 대신에 얘를 여기에다가 대입해서 풀면 그냥 대입법 스타일이 되지. 2학년 과정이잖아.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식을 그냥 또 써줄게. 얘를 y 대신에 x-3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얘가 자, 여기다가 놓은 거잖아. 그럼 x-3이 -x 플러스 1과 같아요가 됐죠. 얘는 정체가 뭐예요? 1차 방정식. 얘는 1차 방정식이 맞아. 왜? 개수에 문자가 없잖아. 문자 있을 때만 아까처럼 케이스 분류하는 거야. 자, 얘는 그냥 1차 방정식이야.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은 방정식에 자, 물론 1차 방정식에 근이 뭐가 나왔냐면 2x는 4니까 x가 2가 나왔죠.
근데 너무 당연한 거지. 연립방정식에 해풀 때 니네 이렇게 풀었거든. 그래서 당연히 교점에 뭐가? X좌표만 봤을 때 2가 당연히 나오죠. 이것도 중2 내용이죠. 맞냐? 그럼 고등의 시선이 이거라고. 자, 여기다 쓸게요. 교점의 X좌표가 2라고 했어. 그럼 일단 요거 좀 정리하고 써줄게. 자,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만 느낄 수 있는 건, 연립방정식이어서 대입법 스타일로 바꿔가지고 1차 방정식으로 바꿨는데, 그럼 위에 거 없다고 생각하고 아래 것만 봐봐. 빨간색 글씨에만 주목하자고. 1차 방정식의 근을 찾았더니 2가 나왔지. 근데 그래프상에서는 그게 뭐예요? 교점의 X좌표와 똑같지.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1차 방정식이라는 방정식을 풀었더니 근이 나왔다. 근데 그 근이 뭐랑 같냐면 그래프의 교점에 무슨 좌표? X좌표가 같다는 사실을 느꼈지. 자,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교점에 미안 방정식의 해가 뭐랑 같냐면 그래프의 교점에 X좌표와 같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당연히 알 수 있어. 중2 때 배웠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근데 내가 말한 수능 개념의 엑기스가 이제 이 노란색씩 하나야. 치게 된다. 멘트 하나야. 자, 니네가 아까 말한 거 고3 수능 보는 그날까지 까먹으면 안 되는 게 이거라고. 방정식의 해를 찾았대. 그럼 그분은 무조건 누구랑 가냐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교점의 X좌표랑 100% 같아. 모든 방정식이 다 그래요. 뭐라고요? 모든 방정식이, 이건 예시이긴 하지만 모든 방정식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찾으면 방정식의 해와 무조건 같다는 특징이 있대. 자, 그럼 고등의 시선으로 이건 이렇게 해석해요. 이제 야, 수학에서의 등호관계는 내가 무슨 얘기했어요? 얘를 이렇게 바꾸는 게 공식이라고 써있으면 거꾸로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지. 이런 표현 진짜 많이 했죠 내가? 얘도 나온다 원래? 논리광정이 다 똑같거든. 수학은 다른 거 없어. 보셔요. 내가 저기 색깔 분필 쓴 거 보면서 잘 봐봐. 고등은 이렇다. 자, 번호를 그냥 쓸까? 자, 이제 니네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이겁니다. 2학년 때 했던 거 점검한 거야. 고등의 시선은, 자, 여기 보세요. 연립방정식이었는데 x-3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이거 방정식이라 그랬지? 풀면은 x는 2가 나온다는 걸 이미 알아. 자, 이거 정체가 뭐예요? 방정식이잖아. 그쵸? 니네가 중학교 2학년 함수 했을 때 처음 했던 게 이거야. 함수 문제인데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풀었잖아. 그게 고등학교 때 시선하고 사실은 똑같아. 근데 그때는 심화를 안 했죠. 그냥 이것만 하고 넘어갔지. 근데 고등 때에는 진취적으로 접근할 거야. 아주 진지하게. 잘 들어? 방정식이죠? 방정식이죠? 그러면 중학교 2학년 때는 함수 문제였는데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풀었어요. 맞아요? 함수였는데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풀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에는 아까 말한 이렇게 가는 과정이 되면은 반대로 가는 것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야. 그럼 얘가 이런 거야.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함수를 방정식으로 풀었으면 거꾸로 가는 것도 되는 거야. 그럼 거꾸로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냐? 방정식 문제인데 함수라고 생각하고 풀어도 된다. 오케이? 중학교 2학년 때는 함수 문제인데 방정식으로 풀었어. 근데 고등학교 때에는 거꾸로 가는 거가 수능 개념이야. 그게 이거예요. 방정식의 해인데 그래프의 교점과 같아. 방정식의 해가 먼저 나왔어. 방정식. 근데 답은 뭐야? 함수야. 그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럼 잘 들어라. 하는 방법을 이제 좀 알려드릴게요. 야, 내가 노란색 그리고 파란색을 여기다 그려놨지. 거꾸로 가는 거다. 일로 와봐. 자, 계속 할게요. 고등의 시선은 이렇다고 중학교 2학년 때 함수 문제를 방정식으로 풀었다면 거꾸로 가겠다는 거야. 방정식이죠? 그럼 함수로 접근하는 아이디어가 이렇다. 자, 얘가 이거였잖아. 근데 그 식이 이거였잖아. 그럼 이거를 그래프를 그리겠다. 거꾸로 가는 거야. 얘를 얘로 해서 얘를 이렇게 그리겠다. 자, 그럼 그림 그리기 하면 되겠네. 저거 보면서 하면 됩니다. 얘를 노란색으로 그리고요. 얘를 파란색으로 그릴 건데 그래프는 함수다 보니까 당연히 문자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y는 이라는 문자를 반드시 붙여줘야 돼. 이 표현이 중요한 거야. 좌변을 함수로 그리고 우변을 함수로 그리겠다는 얘기죠. 뭐라고요? 방정식 문제인데 좌변을 함수로 그리고 우변을 함수로 그리겠다고. 거꾸로 가는 원리 때문에. 자,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저기 디테일을 그렸으니까 따로 더 세심하게 그리진 않을 거야. 자, 그럼 노란색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만들어졌고 파란색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때 교점에 무슨 좌표? X좌표가 무조건 뭐가 된다? 앞에서 계산했던 방정식의 근과 100% 일치한다. 이게 고등의 시선이야. 거꾸로 가는 거예요, 단순히. 근데 너무너무나 많이 중요해. 별표? 하루 종일 치다가 10시까지 별표 치다가 집에 가도 될 정도로 너무 중요한 거야. 알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오버하는지를 느껴야 돼. 알겠니? 결론만 알면 이거 너무 쉽죠? 결론은 이거야. 방정식의 해가 뭐랑 같다?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오케이? 결론만 알면 너무 쉽죠? 근데 얘가 품고 있는 수학적인 가치가 너무나 커. 별표 계속 치다 집에 가도 된다니까. 진짜 그래도 될 정도로 너무 좋아. 야, 너무 좋다가 아니라 너무 중요해. 나만 좋냐? 너무 중요해. 이거 진짜 내가 오버하는 게 아니라 너네들의 목숨이 아니죠? 인생이 걸린 거예요. 목숨이 너무 오버했다. 야. 인생이 걸린 거야. 이거 모르면 대학을 못 간다. 알겠죠? 자, 꼭 기억하자. 자, 그러면 좀 더 얘기해 볼게. 이것만 하면 안 되거든. 자, 그럼 얘를 이제 좀 더 분석을 할 건데 잘 봐. 번호가 2번.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지금 배운 게 뭐냐? 그래프의 교점에 X좌표가 방정식의 공과 같다는 걸 이미 느꼈어요. 그럼 모두 가능하냐면 방정식인데 그래프로 그리겠다는 게 고등의 시선이라 그랬지? 이런 것도 된다? 원래? 지금 써있던 식이 이거였다. 방정식. 근데 얘를 그냥 적당히 식을 좀 좌변 우변 이항을 한번 해볼게. 그럼 x를 넘기면 좌변이 2x가 되지. 마이너스 3을 넘기면 우변이 4가 되지. 근데 이것도 방정식이죠? 그럼 당연히 답은 똑같지? 자, 고등의 시선 이렇게 하고 했다. 좌변을 따로 그리고요. 함수. 우변을 따로 그리겠다고. 이게 고등의 시선이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그림 그려볼게. 이게 어떻게 되냐? 자, 잠깐 좀 밑에 나갈게. 자, y는 2x잖아요. 자, y는 2x면은 원점을 지나고 1,2를 지나고 2,4를 지나지? 맞니? 그래가지고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그려져. 자, 좌변을 그렸어요. 그 다음에 우변을 그리면 y는 4. 이거 뭐야?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2학년 과정이죠? x축과 평행한 직선이지? 이거 해석할 때 뭐라고 했어? y는 4 식의 가치가 뭐였죠? 이런 건 대답 바로바로 해야 돼, 얘들아. 이제는 y는 4의 가치가 뭐였어요? y는 4예요? 아니지? x좌표에 관계없이 y좌표가 4인 점들을 모아놓은 거였죠? 이거 대답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요? y축과 4하고 교점이면서 x축과 평행한 직선이 만들어지지. 이분이 파란색이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앞에서 공부한 거에 따르면 교점의 x좌표가 반드시 뭐랑 같다고 했어요? 방정식의 근과 같아. 교점의 x좌표 찾아보니까 얼마야? 2 나오지. 좀 느껴야 되는 게 이거야. 자, 너무 당연한 거지만 방정식을 좌변이면 적당히 이해한다고 해서 해가 바뀌어? 절대로 안 바뀌지. 그러면 근데 바뀌는 건 뭐가 바뀌냐면 좌변 따로 우변 따로 그리는 고등의 시선을 접근하게 되면은 그래프의 모양은 바뀌죠. 왜? 좌변이 x-3이었다가 2x로 바뀌었잖아. 그럼 그래프가 당연히 바뀌지. 근데 뭐는 안 바뀌어요? 교점의 x좌표는 바뀌지 않아. 이게 또다시 느껴야 되는 결론이야. 근데 너무 당연한 건 해가 안 바뀌니까 교점의 x좌표도 안 바뀌는 거지. 그거를 그림 그려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겁니다. 자, 또 하나. 뭐도 안 바뀔까요? 해도 당연히 안 바뀌었고 해 개수도 똑같죠. 한 개였던 게 막 2개로 늘어나? 그런 거 절대로 있을 수 없지. 그래서 교점의 개수도 당연히 변하지 않아. 이게 이렇게 식 변형했을 때 느껴야 되는 결론이에요.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식을 한 번만 더 바꿔보려고 해. 자, 봐라. 이번엔 자, 얘를 2x는 4라고 바꿨잖아. 그럼 여기에서 또 바꿔볼게.
자, 2x는 4였는데 쟤를 4를 좌변으로 넘길게요. 그러면 2x-4는 0 이렇게 되죠. 물론 얘를 방정식이라고 풀어도 2라는 거는 안 변해. 너무 당연한 거지. 근데 고등의 시선에 의해서 저분을 똑같이 좌변을 노란색으로 그려볼 거고요. 우변을 파란색으로 그려보려고 합니다. 이게 고등의 시선입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다음과 같이 만들어집니다. 자, 쟤는 기울기가 이거 y절편이 마이너스 4니까 자, 그리면 이렇게 되겠다.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고 x절편이 2지? 자, 그래서 여기쯤 2라고 생각했을 때 저 노란색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그려지겠네? 파란색은 y는 0. 저거 뭐야? x축이죠? 파란색 그릴게요. 자, 그럼 교점이 어디에 생겼습니까? 여기서 생겼는데 얘가 곧 뭐셔? 노란색의 절편인 2잖아. 그래서 해 방정식의 근하고 정확하게 또 일치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두 가지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건 첫 번째, 일단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이 실근이라는 거 제일 중요하고요. 파생적으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식을 적당히 변형해봤는데 그래프의 모양은 당연히 바뀌어. 식이 달라졌으니까. 근데 방정식의 해가 안 바뀌었듯이 교점의 x좌표도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리고 교점의 개수도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까지가 결론이야. 근데 바뀌는 건 뭐가 바뀌냐? 얘 교점의 y좌표 아까 얼마였죠? 마이너스 1이었죠. 얘는 교점의 y좌표가 4지. 얘는 교점의 y좌표가 0이지. 근데 y좌표는 바뀌네. 그래서 고등의 시선에서는 y좌표는 재미가 없는 거야. 바뀌니까. 근데 뭐는 안 바뀌어? x좌표는 안 바뀌잖아. 그래서 공식화한 거야. 아!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만 보자. 그게 뭐랑 같다고? 방정식이 쓰는 거 같다. 결론이에요. 알겠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따라서 식을 적당히 변형해도 이건 작년까지 수업할 때 애들한테 안 했어. 어려워할 것 같아서. 근데 니네는 하는 거야. 중요하거든. 자, 적당히 변형해도 뭐가 안 바뀌어? 교점의 x좌표는 변하지 않아. 같이 알아야 돼. 모두 안 바뀌어요? 교점의 개수도 안 바뀐다. 알겠어요? 바뀌는 거 뭐가 바뀌었어? y좌표. 근데 그거는 재미가 없으니까 안 쓸게. 알겠지? 자, 꼭 기억해야 돼. 첫 시간 중에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자,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느꼈으니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하는 건 책에 있는 거예요. 보세요. 얘들아, 문제풀이는 좀 덜 해도 돼. 개념은 정말 차분한 마음으로 시간 투자해서 열심히 보고 가, 집에서. 우리 문제 오늘 나가는 것도 내가 세봤어도 50문제 안 되더만. 예제까지 포함해서. 어? 고등 숙제가 50문제면 적은 거야, 사실. 책 한 권에 효과적인 게. 그럴 때일수록 니네들이 집중해야 되는 건 천천히 시간 투자하면서 집중력 있게 개념 영상 복습하는 거야. 니넨 제일 중요한 게 그거야. 사실 다른 애들도 똑같은데 니넨 더 중요하지. 알겠어? 개념 숙제가 제일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 알았죠? 자, 세 번째 하자. 자, 2차 방정식인데 2차 방정식 얘기를 단 한 번도 안 했다. 그치? 자, 이제 할 거야. 자, 말장난에 조심합시다. 내가 맨 처음에는 방정식 AX는 B라고 1차 방정식처럼 써줬는데 걔는 1차 방정식이 아니라 그랬죠, 무조건? 무조건은 아니라 그랬죠? 근데 얘는 2차라고 써있으니까 얘는 그냥 2차 방정식이다. 말장난에 속지 마. 그러면 책에 만약에 이렇게 써있었다고 쳐도 앞에 2차 방정식이라고 써있으니까 니네 눈엔 이게 뭘로 보여야 돼? 0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아까처럼 케이스 분류하는 게 얘는 아니에요. 알겠죠? 근데 이런 것만 니네가 너무 당연히 풀어왔잖아. 왜? 2차 방정식이면 최고차항 계수가 0인 건 안 해봤으니까. 근데 고딩 땐 나와. 그것도 이따 얘기할 거야. 자, 중학교 때 거는 중요한 것만 얘기할 거예요. 니네가 중학교 과정에서 고등도 마찬가지지만 해를 찾는 과정은 큰 틀에서는 두 가지밖에 없었어. 뭐 있었어? 인수분해 되면은 인수분해 해서 풀어. 인수분해가 안 되면은 근해 공식 써. 두 가지밖에 없었다. 큰 틀에서만. 오늘 하는 건 그래서 중3 내용의 복습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좀 하겠다고 했잖아. 뭐 할 거냐면 근해 공식 증명을 못하는 사람은 오늘 다시 꼭 써봐라. 알았냐? 내가 이걸 왜 써주는지를 알아야 돼. 공식을 까먹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증명만 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썼냐면 처음 하는 게 아니니까 빨리 한다. 처음에 뭐 했죠? 양변을 최고차항의 개수로 나눴죠. 자, 모르는 사람들 잘 기억해야 돼. 근해 공식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완전 제곱의 모양으로 바꾸기 위해서 1차항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뺐지. 자, 얘 제곱을 더하고 뺐죠. 자,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됐었지. 그래서 x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 제곱 2 얘를 넘기게 되면은 분모가 4a의 제곱으로 통분이 되면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됐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바꿨다? 괄호 안에 있는 것의 제곱이 2분이라고 하셨으니까 괄호 안에 있는 녀석의 정체는 얘의 제곱근이었다. 그래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a의 제곱이 루트 밖으로 탈출하면서 루트 분자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돼서 얘를 좌변으로 넘겨서 통분한 게 근해 공식이에요. 자, 기억하겠죠 설마. 그렇죠? 자, 이렇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자, 짝수 공식도 있었잖아. 걔도 한번 확인해보자. 이거 책에 다 나와 그대로. 얘는 중3 책 없어도 풀 수 있을 정도로 설명 다 써있어요. 내가 이 책을 고른 이유가 사실 이런 것 때문이야. 정말 설명 잘 나와 있어. 약간의 의욕을 갖고 풀면은 자기 혼자서 독학이 가능할 정도로 잘 써놨어. 그 책 좋더라고 이거. 물론 선생님 주관적인 의견이에요. 자, 짝수 공식은 1차항의 개수가 짝수일 때 쓸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짝수 공식도 증명을 한번 예로 해보려고. 원래 근해 공식이 이거였는데 자, 짝수이기 때문에 짝수는 2를 무조건 하나 선인수로 갖고 있어야 돼서 이렇게 표현한 거다. 그리고 이거 이제 프라임이라고 부르겠다고 했어요 저번에. 자, 그래서 B 자리에다가 2 프라임을 대입하게 되면은 2a분의 자 마이너스 2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에다가 b 프라임 2b 프라임 넣었으니까 제곱을 하게 되면은 4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죠. 자, 그럼 중앙 과정을 좀 생각하게 되면은 루트 안에 있는 게 4로 묶여서 나오니까 2로 튀어나와. 그 2가 분자 분모에 있는 이끼에 다 날라가지. 그래서 최종 결과식이 뭐였었냐면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설마 자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아니라 그냥 ac가 짝수 공식이었죠. 자, 복습이야. 처음 하는 거 절대로 아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었고요. 그 다음 책에 안 나오는 식이 아니라 개념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책에 다 이렇게 써있어. ABC가 실수일 때 근해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쓰세요 라고 써있어요. 근데 이걸 말뜻을 이상하게 생각해. 자, 니네 저번 시간에 뭐 배웠죠? 복소수라고 공부했지. 뭐가 추가됐어요? 허수가 추가됐지. 맞니? 새로운 숫자 공부했잖아. 중3 때는 실수 범위에서만 했지. 그래서 중3 책에도 이렇게 써있어. 실수일 때, 개수가 실수일 때 근해 공식 써? 라고 나와있어. 근데 고등 때는 좀 분석해야 된단 말이야. 야, 새로운 숫자가 추가가 됐으면은 니네가 중3 때 배웠던 이 공식이 허수가 들어가도 쓸 수 있는지 확인해야 되지 않겠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점검을 해야겠죠. 숫자 개념이 추가되는데 옛날 공식을 못 쓰게 되면 그냥 공식이 아니잖아.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근데 결론은 돼. 근데 그게 책에 안 써있어. 그래서 오늘 내가 써줄게. 근해 공식도 그렇고요. 그리고 내가 아까 인수분해해서 근찾는다 그랬잖아. 인수분해하는 과정 자체가 언제 되냐면 개수가 실수가 아니야. 책엔 그런 것처럼 써있어요. 실수가 아니라 복수수일 때 또 사용할 수 있다. 자, 허수가 와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책이 안 나와있기 때문에 얘는 중요해. 자, 알겠나요? 자, 그럼 요 얘기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이게 왜 그런지 확인 좀 해보자. 자, 보아라. 야, 내가 결과만 해보는 거 싫어하잖아. 느끼기는 좀 해야지. 확인해볼까?
내가 아까 뭐라고 했죠? 개수의 허수, 다시 말하면 i가 와도 된다고. 근해공식 써도 된다고. 그 얘기만 해보려고 해요. 보세요. 요새 문제는 개수에 i가 들어간 건 거의 없어. 근데 심화 문제는 있어. 가벼운 심화 문제. 자, 그거 좀 해보려고 해. 우리 책엔 내가 보니까 못 본 거 같거든? 자, 1차의 개수에 이렇게 i가 와요. 숫자니까 와도 돼. 근을 찾아보자. 자, 근 찾는 과정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이에요. 인수분해 할 수 있을까? 재현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죠? 응. 봐봐. 돼. 자, 이제 저번 시간에 처음이니까 힘들지. 이거 얼마였죠? 이거였지? 알지?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는 게 되게 독특하다 그랬잖아. 야, 니네 이거 원래 인수분해 할 때 어떻게 했어? 곱했을 때 상수항, 더했을 때 1차항의 개수가 되는 두 숫자를 찾지 않았나요? 곱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되는 건 중학교 시선에서는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찾았겠지만 i를 공부했을 때에는 또 만들 수 있어. 봐봐. 두 개 곱해보세요. 마이너스 2지. 나오네? 그럼 뭐 찾아야 돼? 더했을 때 마이너스 4마이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플러스 4마이지. 그럼 뭐 하면 돼? 마이너스 붙이면 되지. 이해됐어요? 이렇게 찾을 수 있단 말이야. 자, i가 있기 때문에, i가 생겼기 때문에 인수분해 할 때 시선이 좀 이제 좀 달라져야 돼. 많이 생소하잖아요. 이런 거 안 해봤잖아. 이제 터득해야 된단 말이야. 어려워. 의미 약간 심하야. 알겠어? 자, 어쨌든 인수분해가 돼. 그러면 답은 뭐예요? x-2i랑 x-i가 인수인 거잖아. 따라서 그는 마이너스 2i 또는 아이고 그냥 i고 2i군요. i 그러니까 실자 근이야. 실제로 인수분해해서 찾았어요. 자,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걸 이제 뭐라고 볼 거냐면 얘네가 이따가 판별식 얘기를 할 건데 중학교 때 판별식이 0보다 크다고 공부하는 게 뭐였어? 서로 다른 두근이었지? 얘도 서로 다른 두근인데 중학교 때 공부했었던 서로 다른 두근은 실수값을 갖는 근이야. 그래서 실근이라고 원래는 불러야 되는데 중학교 과정에서는 실근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아요. 근데 고등이기 때문에 정리 다시 해줄 거야. 얘는 허수죠. 허수가 근이죠. 그래서 줄여서 허근이라고 불러. 근데 서로 다른 근이 나와서 그냥 읽을 때에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아니라 허근이라고 부를 때. 용어다, 수학적인 용어. 그래서 새로운 거 하나 공부했네. x값이 허수가 나오면 허근이라고 부르는구나. 새로운 용어 하나 공부했어요. 자,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자, 되는 걸 일단 우리가 확인을 했어. 그러면 근해 공식일 때도 된다면 만약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근해 공식 썼을 때 이 숫자가 정확하게 나와야겠지. 그거를 얘기해 보려고 해요. 자, 이거 좀 지울게요. 자, 얘는 인수분해로 찾은 거고 근해 공식으로 한번 찾아보려고. 자, 근해 공식 저기 있는 거에다가 대입해 볼게. x는 짝수 공식은 안 됩니다.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3i 제곱하면 뭐야? 마이너스 9죠. 마이너스 튀어나온다는 거 조심하라 했다. 마이너스 4ac 하면은 플러스 8 되지? 자,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 1이네? 루트 마이너스 1 뭐로 바꾸기로 했어요? i. 그래서 이렇게 돼. 자, 그럼 더하면 4i니까 2분의 4i는 2i 되지. 빼면은 2i니까 2로 나누면 i지. 오, 근해 공식 써도 올바른 답이 나온다. 결론. 허수가 와도 이거 지웠다. 개수가 i가 와도 근해 공식 써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느꼈지? 자, 그럼 써먹으면 돼. 알겠죠? 책에 좀 잘못 나와 있어서 정확하게 정정해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i가 와도 막 써도 돼. 중상권이니까 그냥 막 쓰자. 결론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번호가 아까 4번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허근 얘기해서 한번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잘 보세요. 이거 i라는 거 처음 얘기했을 때 썼던 식인데, 자, 이거야. 우리 이제 공부했으니까 알 수 있어. 방정식을 풀어 라고 했으면 이거를 중학생이었으면 못 풀지. 근이 없다라고 공부했을 거예요. 중학생이면은 근 없어. 자, 이렇게 되는데 고등의 시선에서는 풀 수 있다고. 어떻게 풀어요? x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는 i도 있고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 i 두 개가 다 되죠. 마이너스 i 제곱해도 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에는 근이 있어. 근데 얘가 허수값을 가지니까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허근 갖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얘도 쓸 때 서로 다른 부허근이라고 쓴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따가 정리해 드릴 건데 중학교 때는 근이 없었던 모든 식을 고등학교 때에는 근을 다 찾아요. 몽땅 다 찾아요. 그런 문제들을 이따가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허글이라는 개념만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했고요. 다음 거 하겠습니다. 자, 그럼 2차 방정식도 똑같이 지금까지 쓴 거는 2차 방정식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푼 거고 얘기한 거고, 그럼 이번엔 2차를 뺐어. 단어를. 그럼 또 말장난이야. 자, 딱 보고 이거를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알겠어? 그럼 아까 어떻게 했죠? 최고차 항의 개수에 문자가 있으면은 0일 때, 아닐 때 나눠! 라고 했잖아. 나눠. 자, 최고차 항의 개수가 0이 아니라면 2분은 2차 방정식이지. 맞죠? 자, 그 답을 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까 말했었던 대로 인수분해 하든지 근해 공식 써서 풀면 끝이죠. 문제는 a가 0일 때입니다. a가 0이 되면 아까 썼던 거 기억해보자. 이거였어요. 쓰지 않을 필요는 없다. a가 0이었으면 b를 아까 어떻게 했어? 0일 때 아닐 때 나눠서 풀지 않았냐? 그럼 또 나눠야 돼. 얘는 좀 양갈래길로 또 벌어져. 그럼 b가 0이 아닐 때랑 0일 때 또 케이스 분류를 해야 돼. 그럼 생각. a가 0이면 2차 방정식 아닌데 b가 0이 아니면 어떻게 돼? 1차항이 살아있잖아. 1차 방정식이지. 그럼 얘는 1차 방정식이야. 아까 거에 쳤어 하나가 덧된 거에 불과한 거야. 자, 그러면 해 찾으면은 bx 플러스 c는 0이니까 그때 x값은 뭐가 돼요? 그냥 마이너스 b분의 c라고 하나 딱 찾아내면 끝이죠. 근데 b까지 0이 돼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래? 현재 얘 없다. bx 플러스 c만 있다. 근데 b가 0이래. 여기서부터는 아까랑 똑같은 거 알겠어요? 상수항 취급당하는 b 부분이 0일 때 아닐 때 나눠 버렸잖아. 이번에 상수항이 c거든. 그래서 또 나눠야 돼. 짜증나지? 자, 그럼 아까 답 나왔던 거 기억하죠? b도 0이고 c도 0이면 무슨 형태예요? 0 곱하기 x는 0 형태고 c가 0이 아니면 0 곱하기 x는 0 아닌 숫자 형태가 그치. 위에 거를 부정이라고 불렀고요. 아래 거를 불름이라고 불렀습니다. 알겠어요? 자, 아까 했던 내용하고 연장선입니다. 경민아! 똑바로 앉으세요. 졸면 안 돼, 오늘은. 야, 오늘 졸면은 잘 받는다, 진짜. 고3 때까지 저주한다. 알았냐? 열심히 해야 돼. 졸면 안 된다고. 자기하고 싸우면서 이기세요. 알겠죠? 졸 여유가 없어, 이제는. 중3이잖아. 공부만 하고 살아야 돼. 방학 때만. 알지? 고딩도 아닌데 맨날 공부하라고 쓰럽져요.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고 방학 때만이라도 공부만 해. 놀지 마. 공부만 해야 돼. 진짜.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안 하면 후회해 나중에. 이렇게까지 공부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해야 돼. 방학 때만 일단. 알겠어? 그 의지를 이어서 학기 중까지 이어가란 말이야. 그런 의미에서 문제집이 밀리면 안 된다. 이미 내가 몇 명은 확인했지만 다 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고 기약 없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얼마 안 남았죠? 오늘 며칠이야?
21일. 제출일이 3월 첫 수업이니까 우리는 3월 2일 날 저희가 수업하나? 하겠지? 빨간 날 아니니까 3일절을 쉬는데 니네가 좀 쉬고 화목토반 아직 월수금반에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반은 참 매번 다 빼먹어. 그냥 보충을 못하고 있어요. 걔네 보충을 니네한테 하는 기분이야. 걔네 자꾸 빠져. 뭐 빨간 날 있고 설 때도 2번 빠져. 진도도 못 나가고 있어. 그래서 3일절 또 쉰대. 애들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참 그랬어. 어쨌든 뭐 그건 장난삼아 얘기한 거고 문제집 밀리지 마. 3월 2일날 제출일이에요. 알겠죠? 다 한 사람 내가 뭐 이미 확인했으니까 내셔야 돼. 자, 니네는 최상위 해야 돼 그때. 알았지? 자, 다음 거 하겠습니다. 자, 쉬는 시간을 준 이유가 좀 생소한 거를 이제 좀 또 하려고 합니다. 자, 뭐냐면 중학교 때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랑 고등학교 때 2차 방정식, 2차 함수랑 차이점이 어떤 게 달라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니네가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은 아 이게 좀 많이 나오네? 라고 느끼는 것 중에 2개가 있어. 제일 처음에 뭐냐면 식이 일단 복잡해지는데 식이 복잡해지는 것 중에 눈에 띄는 게 첫 번째는 절대값이 포함이 돼버리고요. 두 번째는 오늘 할 건데 가우스라는 또 이상한 기호가 추가가 돼. 근데 절대값이라는 기호는 해봤지. 그치? 근데 그거를 사실 중등 과정에서는 식도 그렇고 함수도 그렇고 절대값이 들어간 식을 거의 많이 안 해봤어요. 우리가. 그냥 중학교 때 교육과정 자체가 절대값은 거의 중1 때 주로 얘기를 하고 그 뒤에는 시험 문제 가끔 뭐 어려운 거 많이 풀어보는 친구들이나 좀 해보지 그런 게 아닌 이상 경험을 안 해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풀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하나부터 10까지 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제목은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대. 방정식에서 자, 그럼 일단 절대값의 개념부터 알아야 되는데 절대값은 수직선에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절대값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음수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면 절대값 계산했을 때 여러분들이 중1 때 공부했었던 자, 이거를 계산하는 방식은 2가지밖에 없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해? 그냥 A라고 나올 때가 있고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올 때가 있었어. 언제? A가 양수면 그냥 나오고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붙였어야 되지. 왜? 답은 양수 또는 0만 나와야 돼. 자, 근데 이거를 분석해 줄게. 중학교 1학년 때 식으로만 생각하면 절대값은 너무 어려워. 얘를 분석해야 돼. 자, 일단 절대값 안에 있는 대상 자체가 A라는 정체모를 녀석이죠. 걔가 그냥 나왔을 때는 딱 범위를 이렇게 나왔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그냥 나오고요.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요 라고 했는데 자, 일단 하나 체크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여기 있는 등호는요 여기 있어도 상관이 없어 사실은. 왜? 0이라고 생각해봐. 절대값 0은 0이지. 절대값 0은 마이너스 0이라고 해도 돼요 안 돼요? 0이잖아. 똑같지. 그래서 얘는 사실 여기 있던지 상관없어. 근데 관례적으로 자, 여기서 관례라는 뜻은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 그냥 나도 그렇게 풀래? 라는 거야. 네가 하면 나도 한다야. 그냥 유치하게. 알겠어요? 남들이 이렇게 많이 풀어. 그래서 나도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한 거야. 자, 그럼 우리 관례를 하나 좀 익힙시다. 관례는 뭐냐면 등호는 큰 쪽에다 붙여요. 뭐냐? A가 0보다 크다랑 작다 범위에서는 작다 범위보다 크다 범위가 더 큰 애지. 맞니? 그러면 이 범위가 더 숫자적으로 봤을 때 큰 쪽에다가 등호를 붙이는 게 관례야. 그래서 모든 책에 다 이렇게 써있어요. 하나 좀 알고 계시고요. 문제 풀이할 때도 써먹습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그건 뜻도 미지근하고 분석하겠다고 했잖아. 잘 들어라. 절대값 계산했을 때 틀은 2가지밖에 없대. 근데 기준이 뭐냐면 노란색이야. 노란색을 분석할 건데 이렇다. 기준이 되는 숫자가 누구예요? 0이라는 애 기준이지. 숫자 0. 그럼 그 0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A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절대값 안에 있는 A라는 식이 그냥 빵이 돼버리지. 정확하게 말하자 절대값 안에 식의 값이 0이 돼버리지. 누구? 기준이 되는 숫자인 0을 대입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나? 0 대입하면 0. 끝. 알겠어요? 그래서
절대값을 계산할 때는 대원칙은 뭐냐면 어떤 숫자보다 클 때 작을 때로 범위 나눠서 푸시는데 그 범위를 나눌 때 따져야 되는 기준이 되는 숫자 2분이 뭐냐면 절대값 안에 시계값을 0 만드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절대값 안을 0 만드는 A값 또는 X값, 뭐 B값 그런 거 기준으로 해서 범위를 어떻게 나눠요? 클 때 작을 때 나눠서 푼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등호는 관례적으로 큰 쪽에 붙인다. 그래서 말로 하면 이런 거야. 범위를 나누시는데 일단 뭐부터 찾느냐? 첫 번째, 이따 문제 풀 겁니다. 첫 번째,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을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숫자를 찾아. 근데 얘는 0 대입하면 0이니까 그냥 0이야. 이해되니? 그 0이라는 숫자 기준으로 큰 범위랑 작은 범위로 범위를 나눠서 풀어. 근데 등호는 관례적으로 어디다 붙인다고요? 큰 쪽에다가 주로 붙이십니다. 그게 절대값 계산하는 대원칙이야. 알겠죠? 자, 그리고 하나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야, 빨간색 이 과정 보니까 뭐가 떠올라요? 이거 처음 보는 거 아니죠? 언제 또 했나 이런 거. 중3 때 절대값 말고 이런 거 있지 않았니? 내가 이거 뭐라고 불렀어요? 루트 안의 거제곱이라고 그랬지? 계산했을 때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풀었죠? 어? 얘도 똑같이 푸네?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내가 사실 이건 내가 개념할 때도 처음에 중3 때도 얘기했는데 이거 얘기할 때 얘가 이것도 이미 얘기했었어 얘들한테. 그래서 이 용어도 얘기했다. 자, 이것도 수학적인 용어라는 거 좀 기억해. 얘랑 의미가 같아. 자, 그게 너무 단순해. 계산하는 기준이 다음과 같이 푼다는 사실이 너무 똑같거든. 완전 똑같거든. 그래서 수학에서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여러분. 자, 이식하고 이식이 지금 보시면 얘는 루트고 얘는 절대값이니까 식에 생겨먹은 건 너무나 다르게 생겼죠. 근데 풀이 과정은 똑같지. 그치? 그러면 이런 걸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면 동치라는 단어를 써서 불러요. 자, 그럼 써줄게. 동치를 뭐라고 부르냐면 식의 형태는 두 개가 다르게 생겼어. 달라. 계산했을 때 과정이 어때? 똑같아. 그래서 이걸 이렇게 얘기할게. 갖고 있는 의미가 같아. 그래서 얘랑 식의 형태는 다른데 풀이 과정이 똑같다 보니까 갖고 있는 의미가 똑같아요 라는 뜻이야. 그런 관계를 우리가 동치라고 불러. 알겠어요? 동치는 수학에서 그냥 같아요 라는 뜻이다. 쉽게 얘기하면. 자, 그러면 동치 관계를 내가 미리 왜 얘기했냐면 여기서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동치 관계를 이용한 문제풀이도 조금 있다가 가볍게 한두 개 할 건데 동치 관계를 따질 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야, 동치가 그냥 같다라 그랬지. 그럼 또 등호하니까 내가 많이 떠든 거 못 떠올라요? 못 떠올라요? A는 B입니다 써있으면 A 대신에 B 써도 되고 B 대신에 A 써도 되는 거예요. 아이고. 상호 호환이 돼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맞아요? 그러면 동치관계에서는 뭐가 가능하냐면 이런 거야. 루트 A의 제곱이라는 식이 만약에 있다면 필요에 따라서는 얘를 절대값 A로 모양을 체인지해도 돼. 이게 생소하다는 거지. 왜? 같아서야. 그냥 의미가 같아서. 거꾸로 절대값 A라는 식이 써있으면은 루트 모양으로 체인지해도 돼. 그게 동치식에서의 실전적인 가치예요. 이따가 할 겁니다. 알겠죠? 자, 일단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럼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제목은 우리 절대값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아까 말한 여기에서의 최종 결론은 따라서 자, 동치에 주목하지 말 때는 여기에 멘트의 결론은 절대값을 계산할 때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을 0 만드는 값이라고 그랬지? 만드는 자, 여기에서는 0이죠, 0. 그 숫자 기준으로 클 때 작을 때 범위 나눠서 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국어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정리만 해준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건지 풀어보면 이제 느낄 수 있어. 절대값이 처음에 좀 어렵다. 알겠어요? 자, 그럴 때일수록 내가 지금 얘기한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 잘 봐. 그럼 봐봐라. 풀어볼게 한번. 요거 하나 써주고 할까? 그리고 자, 하나 더 써줄게. 동치에 의해서 써주려고 하는데, 자, 절대값 계산했을 때 테크닉이 원래 좀 있어요. 계산상에. 좀 여러 개가 있는데 몇 개만 해볼 거야. 자, 뭐냐면 일단 니네가 기억해야 되는 관계가 이거다. 절대값이 있는 어떤 x를 절대값을 씌웠어. 그럼 그거의 제곱이야. 그럼 얘가 뭐랑 같냐면 그냥 제곱한 거랑 똑같아. 자, 그래서 얘랑 얘도 동치관계야. 같다라는 게 동치야 그냥. 알겠죠? 얘랑 얘랑 같은 거야. 자, 그래서 마찬가지다. 얘를 이렇게 바꿔도 되고 얘를 이렇게 바꿔도 되고 아까랑 똑같아. 얘를 얘로 바꿔도 되고 얘를 얘로 바꿔도 돼. 동치에서는 가능하는 거라. 그 다음에 절대값 자체에서의 계산했을 때의 특징은 절대값 x라는 자, 숫자 또는 식하고 절대값 y하고 두 개를 곱하기를 해버리면 제가 답이 뭐랑 같냐면 절대값 안에 있는 식끼리 곱한 거에 전체 절대값 씌운 거랑 답이 무조건 똑같다 라는 것까지는 좀 기억합시다. 알겠죠? 특히나 중요한 건 얘야. 이따가 느낄 거예요. 또 왜 중요한지. 자, 그럼 계산해 볼게. 보자. 간단한 거부터 한번 해보려고. 우리 책에 있습니다. 절대값 계산하는 거. 알겠죠? 그래서 하는 거야. 자, 절대값을 포함한 방정식이라고 했잖아. 방정식이세요. 풀어봅시다. 자, 원칙이 뭐라고 하셨죠? 원칙이 뭐라고 하셨죠?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을 0 만드는 숫자를 찾아서 개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라. 그럼 첫 번째 뭐부터 찾아요? 절대값 안에 있는 식 누구세요? x-1이라는 애를 는 0 만드는 x값은 누구세요? 1이죠. 그럼 공식의 수에 0 같은 존재가 이번엔 1이야. 천천히 할게. 이해됐어요? 이래서 쉰 거야. 정신 좀 차리고 하라고. 1이야? 그럼 1 기준으로 클 때 작을 때로 범위를 나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x가 작을 때 먼저 풀어. 1보다 작을 때.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둥호는 작을 때 붙여도 된다고요. 근데 관례적으로 큰 쪽에 붙이니까 안 쓴다고. 알겠지? 니네도 그렇게 푸는 거야. 자, 그럼 x가 1보다 작다면 답은 두 종류로 나오는데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래? 그냥 나올래? 두 가지밖에 없어. 야, 생각. x가 1보다 작은 범위면은 이건 원칙을 계산하면 이렇게 되지. 이건 의미가 x-1이 0보다 작다라는 뜻 아니냐? 맞죠? 구등식 넘긴 겁니다. 그럼 절대값 안에 있는 네모 자체가 음수니까 어떻게 계산돼야 돼?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겠지. 그래서 식이 어떻게 되냐면 절대값을 튀어나오는데 마이너스를 붙여서 튀어나와야 된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x-1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x는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2 3 x는 2 계산이 또 갑자기 안 되는구나. 2 마이너스 1이구나. 그치? 마이너스 1 맞죠? 미안 내가 갑자기 또 정지당했어. 자, 답 찾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클 때 범위를 찾아. 그러면 이번에 1보다 클 때니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푸는 거야. 자, 등호는 관례상이 있는 거고 니네들의 머릿속에는 그냥 1보다 크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야. 상관없어요. 그냥 쓸 때만 등호를 쓰는 거란 말이야. 큰 쪽에다가. 자, 그럼 x가 1보다 큰 범위에서는 네모 박스가 이번엔 0보다 크겠지. 2, 3, 4, 5 같은 거 대입해봐. 양수 나오잖아. 따라서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양수니까 그냥 튀어나와. 마이너스 안 붙여. 그럼 x는 얼마예요? 3이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절대값이 없었다면 1차 방정식이다 보니까 x가 하나밖에 안 나왔는데 절대값 하나 들어갔더니 1차 방정식임에도 불구하고 답이 두 개가 나와. 이런 게 당연한 거야. 절대값. 알겠죠? 자, 여러 번 할 거다. 천천히 하고 천천히 듣고 이해해. 알았죠? 그 다음에 원래 수능 개념까지 접목시키면 내가 아까 알려드린 거 뭐였어? 기억하냐? 방정식이지. 자, 복습이다. 아까 거의 복습이다. 방정식이지. x값이 두 개가 나왔지. 야, 방정식의 글이 뭐랑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래프의 교점에 x좌표가 같다 그랬지. 아까 했던 거잖아. 알겠어요? 그럼 얘는 성립해. 근데 문제는 이건 필기할 필요 없다. 고등 개념은 이거였잖아. 좌변을 노란색으로 그리고 우변을 파란색으로 그리겠다는 거잖아. 그럼 y는 2는 x축하고 평행한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죠. x축하고 평행하게 여기가 2라고 했을 때 이렇게 그리면 되죠. 근데 문제는 이거 그릴 줄 알아? 못 그리지. 그래서 지금 설명 못 해줘. 이거 그림 그리는 건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할 거야.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안 한다. 그래서 방정식만 할 거다. 이거 그리는 거는 아직 못해. 근데 나중에 그려보면 똑같이 나와요. 교점 x좌표가 2개가 나와. 심지어 교점이 왜 2개가 되는지도 깔끔하게 그림으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까지 너무 중요해요. 2차 함수 때 할 거야. 알았죠? 오늘은 방정식만 한다니까. 자, 일단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갑시다. 다음 거예요. 자, 이거랑 비교해서 봐야 될 게 있어요. 잘 들으세요. 놓치고 있는 개념을 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얘들아. 제발 딴짓하지 말고 자지 말고 멍 때리지 말고 나만 보세요. 알았죠? 제발 부탁이니까. 니네들이 인생이 걸린 거라고 했잖아. 잘 봐. 그럼 뭐하라? 풀어볼게요. 똑같이. 이번엔 절대값 안을 0 만드는 숫자가 1이죠. 아까도 1이었네. 물어볼까? 아니요. 는 0 만드는 x값이 1이죠. 자, 1 기준으로 범위를 또 나눌 거야. 첫 번째,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둥어는 큰 쪽에 붙인다. 그러면 절대값 계산해보자. 자,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음수되는 거 문제 없나?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같은 거 넣어봐봐. 음수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요. 잘 봐라. 자, 계산하면은 x가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 답 나왔다? 얘도 답이 2개가 나올까? 써준 이유가 있어.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자, 양수입니다. 2, 3, 4, 5 같은 거 대입하면 양수되는 거 맞지? 절대값? 그래가지고 그냥 풀어나와요. 지금 해보니까 중학교하고 질이 다르구나 느끼잖아. 그치? 이런 거 언제 했어, 님 중학교 때? 심화 시간에도 이런 거 하지도 않아요. 영재반이나 뭐 할까 말까 모르겠단 말이야. 난 그런 거 해본 적도 없고, 영재반도. 알겠죠? 정말 다 새로운 거잖아. 집중력 있게 잘 봐. 3개 중에 2개는 처음이야, 오늘 하는 거. 자, 풀었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5가 나오지. 선생님, 아까랑 똑같이 답 2개 나오는데 차이점이 없어요. 자, 놓치는 거 얘기 드릴게요. 잘 보세요. 니네 2차 방정식 같은 거 풀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 를 구해라. 단 x는 1보다 크다 라고 써있어. 인수분해해봐. x는 1 또는 2지. 맞죠? 답은 2개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얘 때문에 1보다 큰 것만 쓰라고 한 거잖아. 그럼 얘는 답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너무 당연한 거지. 그럼 위로 와봐. 여기에서 1보다 크다가 노란색 글씨랑 똑같은 거야. 자, 이게 뭐라고 불러요? 우리 문제에서 나왔으면 조건이라고 부르죠. 노란색 글씨가 자, 절대값 계산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쓴 노란색이 전부 다 조건이야. 문제 풀 때의 조건이야. 문제에선 이게 안 써있죠. 여러분들이 절대값의 개념 때문에 찾아낸 거잖아. 그럼 문제에 숨어있는 조건이야. 얘도 조건이고 다 조건이야. 아이고 새로워. 연습해야지. 그러면 조건에 안 맞는 건 지웠잖아, 당연하게. 그럼 일로 와봐. x가 1보다 작다는 얘기는 해 중에서 작은 애만 누구보다? 1보다 작은 애만 답으로 써! 라고 한 거야. 얘처럼. 마이너스 1. 범위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럼 얘는 답이야. 이해됐어요? 일로 와봐. 1보다 크거나 같은 애만 답으로 써? 범위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지. 그럼 얘는 답 쓰면 큰일 나는 거야. 알겠죠? 그럼 또 느꼈네. 항상 2개는 아니구나. 안 될 때도 있구나. 느꼈니? 조심해야 돼, 이런 거. 풀 때 천천히 풀어야 된다. 처음 할 때, 문제 풀 때. 그럼 일로 와봐. 내가 이거 잘못 풀었나 확인해야 되지 않겠냐?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왔다. 범위 안에 들어가죠? 맞네요. 1보다 크거나 같은 애만 답으로 쓰래. 3. 범위 안에 들어가죠? 맞네요. 그럼 제대로 푼 거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겠냐? 이렇게 나오지. 니네 틀려야 되는 거야. 선생님들 입장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느낄 수 있겠죠? 앞에 써있는 노란색 범위가 개념에 의한 범위지만 문제에 숨어있는 새로운 뭐다? 조건 같은 애다라는 거 꼭 기억합시다. 아시겠어요? 자, 범위나 잘 듣고 있는 거지. 응? 집중 너무 못하는 것 같은데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눈이 아파 계속? 잠을 못 잤냐 혹시? 이거 문제인데? 너무 아프면 보내줄게. 나 아픈 애는 수업 안 해요. 자야지 이걸. 참을만 해? 그래, 참고 잘해봐. 자, 더 해보자. 시험 문제 저렇게 나오는 건 솔직하게 말해줄게. 내신 시험 중에서 쉬운 학교만 저렇게 나와. 어려운 학교는 저렇게 안 나와. 어렵다긴 하기 그렇고 평타 이상의 학교라고 합시다. 저건 너무 쉬워요. 니네가 오늘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건 처음이니까 그런 거야. 알겠죠? 뭐 알아? 자, 아까 내가 동치관계 언급한 것 좀 느껴봤으면 해서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보세요. 2차 방정식 스타일에서 절대값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이거 책에 있어요. 발전 문제가 있을 거다 아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자, 풀어볼게. 그럼 원칙은 뭐였죠? 절대값 안을 0 만드는 숫자를 찾아. 0 대입하면 빵 되지? 따라서 이번엔 기준이 되는 숫자가 0이에요. 자, 범위 또 나눌게. 자, 0보다 작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가지로 나눠서 풀게 돼 있다. 자, 됐나? 그럼 연습. 0보다 작으면 음수지, x가. 따라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잖아. 플러스로 상쇄돼요. 자, 인수분해 되나? 아이, 머리가 또 안 들어가네. 마3이냐? 이거죠? 자, 그래서 x가 얼마예요? 자, 4 또는 마이너스, 3 또는 이거야. 나 배고프면 이렇게 티를 너무 많이 내는 거. 자, 하자. 머리가 안 들어가. 자, 답 나왔다? 근데 뭐 체크하라고 했어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애만 답이야. 안 들어가는 애 누구야? 얘 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답은 얘만 돼요 표시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몇 번 해보면 알아. 아까 얘기했죠? 처음이라 생소한 거라니까.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다른 범위잖아. 풀어봐. 양수입니다. 열대값 계산하면 양수겠죠? 그냥 튀어나와요.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원래 있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x가 된 거야. 자, 인수분해 해도 되나? x 마이너스 4고 x 플러스 3이지? 자, 그럼 x는 4 또는 마이너스 3이라고 나와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노란색 범위 안에 들어가는 애만 답이야. 안 들어가는 애는 얘죠. 맞냐? 그래서 답은 일단 얘야. 두 개가 나왔습니다. 또. 그렇죠? 문제마다 다르다는 거 느껴지죠? 자, 근데 내가 이것 때문에 풀어주려고 한 게 아니라 다른 풀이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처음이니까 다 써드릴 거야. 아까 써준 거에 의하면 선생님이 잘 들어. 얘를 이렇게 써도 된다 그랬죠? 얘네들을 내가 동치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치관계는 내가 뭐라고 하셨죠? 얘를 얘로 바꿔도 되고 얘를 얘로 바꿔도 돼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죠? 그럼 저기 있는 x제곱을 절대값 x제곱으로 체인지해도 된다고. 내가 아까 파란색으로 체인지라고 써놨죠? 풀 수 있어요? 자, 원칙은 항상 범위 나누기인데 이렇게 됐을 때에는 좀 독특한 풀이가 가능해. 여러분, 수학은 단순해. 식이 복잡하면 니네가 공부한 여러 가지 도구 중에 치환화도 된다라고 공부하셨어. 그래서 뭐냐면 절대값 x라는 애 자체가 거추장스러워서 똑같은 게 두 개나 있네? 겹치네? 그러니까 a로 치환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자, 하나 주의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봐. a의 정체는 절대값이다. 절대값을 음수가 절대로 나올 수 없다라고 공부하지 않았니? 그래서 치환했을 때의 a 값이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를 원래는 체크를 좀 해야 돼. 음수 나오면 안 된다고 알고 있잖아. 됐나? 그러면 풉시다. 계산했을 때는 치환을 했기 때문에 a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는 0이 될 것이고요.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은 a-4, a 플러스 3으로 될 것이고요. a 값을 찾게 되면은 4 또는 마이너스 3이 나오고. 자, 문제가 뭐가 되는지 알겠어요? a는 음수가 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둘 중에 a가 될 수 있는 애는 얘밖에 없어. 잘 봐, 임마. 알겠어요? 약간 지금 외계어를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알았냐? 여러분들의 인생이 걸린 거예요. 알겠어요? 다음 시간쯤까지 하면은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야. 니네가 고등수학 상학까지 딱 했을 때 이건 다른 반 수업할 때 내가 똑같이 얘기하거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절대값이지. 니네가 자 수학 상학까지 딱 끝마쳤을 때 어떻게 선행했든지 중요하지 않아. 뭐 미적분까지 했든지 수원까지 했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보다 니네가 잘할 수 있는 기준은 되게 많은데 그 중에 그래프만 얘기하자. 식만 얘기했을 때 수학 상학까지만 공부하셨을 때 우리들의 목표 남들보다 무조건 잘해야 되는 부분이 이게 있어. 이거만큼은 남들보다 니네가 더 잘해야 돼. 첫 번째 절대값. 두 번째 조금 이따가 할 가우스라는 기호가 있어요. 대괄호처럼 생겼죠? 이따가 할 겁니다. 세 번째는 수학과에서 하는 합성함수라는 기호가 있어. 아직은 안 배웠지. 합성함수라고. 얘도 식 계산하고 그래프 그리는 게 있어요. 얘도 있고요. 얘는 오늘은 안 하죠. 그래프 그리는 건 둘 다. 세 개를 식 계산 플러스 그래프까지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까지 얘 빼고 두 개는 할 건데 예비고일 됐을 때 다 잘할 줄 알아야 돼. 그 누구보다. 너무 중요하고. 알겠냐? 셋 다 수능 개념이야. 내가 아까 수능 안 써줬나 절대값? 수능 개념. 알겠어요? 자, 농담이 아니야 얘들아. 그만큼 심각한 거야. 겁주는 게 아니고 팩트입니다. 자, 그러면 a가 4밖에 안 된다는 거 얘기했다. 근데 a가 정체가 누구셨어요? 절대값 x제곱입니다. 따라서 절대값 x의 제곱이 4가 된 거지. 근데 절대값 x제곱은 그냥 x제곱과 같다고 하셨잖아. 그럼 지워도 되겠네. 같은 뜻이니까. 이해됐어요? 그럼 x는 아이고 잠깐만 어디 계산을 하나 잘못했나? 3, 3 식을 하나 잘못 썼나? 잠시만요. 아 미안 치환을 a로 한 거지? 아 미안하다. 그냥 이거다. 그쵸? 미안해. 하나 착각했다 야. a를 치환한 거지. 미안해. x 절대값 x를 치환한 거잖아. 자 그럼 답은 얘죠? 그러면 절대값 푸는 거야. 야 절대값 씌웠을 때 4가 나오는 건 뭐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4잖아.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4라고 아까랑 답이 똑같이 나온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진 않아. 풀이 과정이. 일반적인 풀이는 얘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근데 얘는 좀 독특한 게 치환할 수 있다는 특징이 좀 생기다 보니까 좀 다른 풀이가 가능하다고. 워낙에 유명한 문제야. 다른 책에 다 있어요. 우리 책에도 있고. 알겠죠? 자, 근데 이것도 기억해야 된다. 알았냐? 자, 지금 무슨 개념을 썼어요? 동치 개념을 썼습니다. 이해됐니? 자, 다음 거. 자, 이번에도 동치 개념을 한번 써먹어 보려고 해. 이건 아마 우리 책에 없을 것 같은데 보세요. 아이고 하자 그래. 풀어버려. 생각해보자. 아까 동치관계 얘기한 것 중에 이런 거 있었죠. 루트 안에 거의 제곱이 누구랑 같았어요? 절대값 씌운 녀석이랑 같은 의미다. 동치다. 그래서 얘를 얘로 바꿔도 돼요? 안 돼요?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위에 거랑 비교해보자. 절대값 안에 있었던 a의 제곱이잖아. 그 a에 해당하는 게 위에 식에서가 누구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체가 a야. 모양 똑같죠? 그럼 뭐로 바꿔도 된다고요? a만 톡 떼서 절대값 씌워도 된다. 그게 동치란 말이야. 자, 그럼 주어진 식을 이제 바꿉시다. 위의 전체를 뭘로 바꿔요? 절대값 A 형태로 바꿔도 된다고. 이게 동치 개념이란 말이야. 알겠냐? 시적 문제집에서는 약간 심한 문제야. 약간의. 자, 이렇게 바꿔도 된다.
그럼 얘를 풀 수 있다고요. 왜? 절대값 있어봤자 한 개잖아. 야, 그럼 식만 좀 정리해볼래? x의 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나? 자, 그러면 풀 때는 똑같지. 절대값 안을 0 만드는 숫자를 찾으라면서 1일 때죠? 따라서 범위를 작을 때는 1보다 작을 때, 클 때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가지로 나눠서 풀겠다. 똑같은 방식이다. 그 다음부터. 둘 다 컨셉이 뭐예요? 동치 개념 써서 푸는 개념이 있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계산하게 되면은 1보다 작을 때는 이거 전체 음수가 되는 거 맞나? 그럼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는데 앞에 마이너스랑 상쇄돼. 자, 그럼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된 거니까 자,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니? 자, 밑에 거 계산 좀 하고 하자. 1보다 클 때 양수야, 양수. 그럼 1보다 클 때 큰 숫자 대입하면 양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나와.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된다? 응? 이거지? 자, 그래서 x가 2 또는 마이너스 1이에요. 똑같아요. 얘가 뭐라고 했어요? 조건. 조건의 범위에 들어가는 건 얘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 얘 하나 찾았고요.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죠. 아까 공부했잖아. 인수분해 안 되면 뭐 하래? 근해 공식 하라고 했잖아. 자, 근해 공식 하자. 자,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제곱 마이너스 4 AC 하면은 플러스 16이냐. 그래서 루트 17 되지. 맞죠? 계산 제대로 했지? 지금 머리가 안 들어가서 서포트 좀 해주세요. 계산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좀 도와줘. 머리가 갑자기 안 들어가. 자, 봐라. 그러면 똑같아.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두 가지가 있는데 잘 봐. 1보다 작을 때에만 답이 돼야 되거든. 그러면 얘는 볼 것도 없이 답 되지. 마이너스 붙어 있으면 다 음수잖아. 무조건 1보다 작지. 그러면 플러스일 땐 답이 될까? 얘가 1보다 커요, 작아요? 헷갈리면 니네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참 못하잖아. 커요. 근데 계산 좀 해보자. 진짜 큰지 계산 좀 해보자. 감으로 따지면 커. 정확하게 따져보자. 부등식 따지는 거 어떻게 했어? 루트 17은? 자, 4의 제곱이 루트 16과 5의 제곱이 루트 15 사이에, 25 사이에 있죠? 그래서 4와 5 사이에 있으니까 루트 17은 4. 얼마야? 맞냐? 얘가 4. 얼마야? 마이너스 1을 해버렸으니까 분자는 3. 얼마지? 맞니? 그럼 2로 나눴으니까 1.5보다는 크겠네. 그럼 1보다 크지. 범위 안에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플러스는 지워야 된다.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서 마이너스만 답이야라고 체크해야 돼. 이해됐죠? 이해됐죠? 자, 그래서 범위에 맞춰서 꼭 답을 계산하셔야 돼요. 자, 지금까지 푼 거 보니까 식마다 절대값이 하나씩만 있어요. 근데 좀 짜증나는 게 하나짜리만 있지가 않아. 2개도 있고 3개도 있고 4개도 있고 많아요. 자, 근데 그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2개짜리만 한번 해보자. 자, 이렇게 절대값이 2개가 있는 경우도 있어. 자, 근데 원칙이 바뀔까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뭐부터 찾았죠? 절대값을 0 만드는 숫자부터 찾았다. 얘는 1 대입하면 0이고 2 대입하면 0이지. 기준이 되는 숫자가 절대값이 2개다 보니까 하나가 더 늘어나. 근데 범위 나누는 건 똑같아요. 자, 근데 나눌 때 이렇게 합니다. 여보세요? 아까는, 자, 얘가 어디 갔냐? 얘 같은 경우는 전체 숫자가 있는데 1이라는 숫자 기준으로 작을 때, 클 때 2개로 나눠서 풀었지. 맞냐? 근데 1하고 2가 2개잖아. 그럼 똑같은 거야. 유치하게 땅땅 먹게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1하고 2라고 했잖아요. 전체 실수가 수직선에 딱 있으면은 1이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는 거야. 그럼 땅이 몇 개로 쪼개졌어? 3개로 쪼개졌지. 그래서 이번에 범위가 2개가 아니라 3개야. 그래서 1보다 작을 때 첫 번째 땅, 2보다 클 때. 자, 근데 잘 봐.
관례적으로 등호는 큰 쪽에 붙인다고 했어요. 그러면 얘보단 얘가 더 크지. 그럼 등호를 여기다가 붙여. 그 다음 얘보다는 얘가 크지. 그럼 이 사이의 범위 여기가 1하고 여기가 2니까 범위가 1하고 2 사이잖아. 근데 등호를 붙여야 된단 말이야. 하나는. 그걸 어디다 붙이냐면 이 땅보단 이 땅보단 이 땅이 더 크잖아. 그래서 큰 쪽인 1에다가 마이너스를 등호를 붙이게 돼 있어요. 이것도 관례야. 얘보다 얘가 크니까 1이 겹치는데 둘이 큰 쪽에다가 등호를 붙여. 얘랑 얘랑 2가 겹치는데 큰 쪽에다가 등호를 붙여. 여기다가 등호를 안 붙이겠다고. 물론 해도 되는데 관례적으로. 이해됐죠? 생소한 거 했습니다. 따라서 범위는 세 군데로 나눕니다. 세 군데로 나눕니다. 자, 세 군데로. 이렇게 푸는 게 정말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편법 아니고요. 정말 개념 원칙대로만 푸는 거예요. 이렇게 풀면 모든 방정식 다 풀 수 있어. 절대값은. 예외 없어. 다 나와. 물론 다음 시간쯤 할 그래프 그리기까지 숙지하면은 더욱 퍼펙트하게 다 풀 수 있어. 그것까지 하면 왜 답이 두 개가 나왔고 하나가 나왔는지 다 느낄 수 있단 말이야. 지금은 몰라. 할 수 없어. 식만 접근하자고. 자, 그럼 풀게 되면은 자, 1보다 작다. 그럼 생각. 그냥 계산 편리하게 할 때는요. 1보다 작은 숫자 아무거나 대입해보세요. 빵 있죠, 빵. 0 넣으면 음수죠. 0 넣으면 음수죠. 둘 다 음수다? 그럼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 저렇게. 전개하면 1차 방정식이지. 맞니? 그래서 x 계산하면 3분의 1이 나와. 자, 뭐 체크해야 돼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되죠? 들어갑니다. 답이다. 그 다음에 1하고 2 사이일 때는 자 1하고 2 사이에 있는 뭐 1.5 같은 거 대입해봐봐. 1.5 대입하면 양수지만 1.5 대입하면 음수지. 따라서 앞에 있는 거는 그냥 나오고 뒤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 계산하면은 3 나와. 범위 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그럼 답이 아니야. 완전 똑같이 푸는 거. 뭔 차이가 있어? 범위만 3개로 나눠서 뿌리잖아.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크거나 같대. 3 넣어봐봐. 3 양수되죠? 양수되죠. 그럼 절대값만 벗기면 되죠. 자, 계산하게 되면은 x가 3분의 7이라고 나와요. 범위 안에 들어가나요? 2보다는 크지? 그러니까 답이야. 그래서 답이 2개야. 아시겠어요? 자, 푸는 방식 똑같다 해보니까 느낄 수 있다 우리. 자, 내가 아까 식도 그렇고 그래프도 그렇고 누구보다 완벽하게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누구라고 했냐면 절대값, 가우스라는 계산한 거 하나 있고 수학하에서 공부할 합성함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 2개는 오늘 다 할 거야. 왜? 합성함수는 수학 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다음 거. 자, 얘도 생판 다 생소해. 얘는 그냥 다 생소해. 그러니까 더 집중해요. 가우스는 수학자 그분이 만든 거예요. 가우스라는 수학자가. 왜 만들었을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개념이야. 근데 어쩔 수 없어요. 해야죠. 그리고요, 가우스는 엄밀히 따지면 교육과정에서 빠졌어.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심화를 하실 때나 나중에 뭐 어떻게 되든지 또 복습하고 복습하지 않겠어요? 하다 보면은 지금 할 가우스라는 표현을 보게 돼, 무조건. 근데 그 개념에 대한 특지가 안 돼 있으면 손도 못 댄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개념화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절대값 한번 체험을 했잖아. 가우스도 한번 체험했고 수학학까지 가게 되면은 절대값 같은 경우는 내가 준비한 쿼리상 한 3번에서 4번 정도를 또 할 거예요. 그래프 그리는 거 포함해서. 그때쯤 되면은 절대값은 이제 좀 친해질 거야. 가우스는 한 2번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해. 학까지 하게 되면. 그럼 오늘 처음 하는 거 포함하면 3번을 공부해. 그럼 나랑 3번 수업하는 거야. 절대값은 4번 하는 거야. 좀 친해질 수 있겠죠. 알겠어요? 어떤 정도로 잘 돼야 되냐면 얘네 1차 함수 그래프를 못 그리는 바보는 없잖아. 기울기가 양수고 y절편이 양수면 이렇게 그리잖아. 기울기가 음수고 y절편이 음수면 이렇게 그리잖아.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리지. 그쵸? 2차 함수 아래를 보르긴 이렇게 그리고 위로 보르긴 이렇게 그리잖아. 자연스럽게 그리지. 그것 정도로 돼야 돼. 근데 힘들어요 처음에는. 근데 다음 시간쯤에 편하게 하는 것까지 다 분석해서 알려줄 거야. 알겠죠? 다 수능 개념이야. 자,
얘도 있어 그리는 거. 근데 이거 그래프 그리는 것도 다음 시간에 못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열심히 합시다. 보세요. 자 일단 정의부터 알아야 되는데 가우스는 자 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기 자신을 넘지 않는 가장 큰 정수 뭐 또는 최대 정수라고 써 있어요. 가장 큰이라고 할까? 자 않는. 자 근데 여기에 의미가 하나 포함되어 있는데 넘지 않는다는 얘기는 같아도 된다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야 간단히 생각해봐. 2는 2보다 크지 않지. 맞죠? 같으면 크지 않잖아. 같아도 상관없단 말이야. 뉘앙스만 좀 느껴. 같아도 된다는 거 하나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가우스 처음 공부할 때 자꾸 망각하시는 게 있는데 답이 뭐가 나온 거냐면 정수가 나와야 돼. 가우스는 계산했을 때 반드시 정수가 나와야 돼. 내가 아까 절대값 얘기했을 때 답이 뭐가 나온다 했어요? 음수 빼고 다 된다 했잖아. 얘는 정수만 되는 거야. 정의에 의해서. 알겠죠? 자 체험할 겁니다 이제. 자 그때 기호가 뭐냐면 내가 아까 미리 써줬던 부분이 나오죠. 대괄호처럼 생긴 거. 자 다음과 같이 써요. 이건 약속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표시하셔야 되고. 자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계산했을 때 답이 무조건 정수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답이 항상 정수의 구조인 n 값을 가져. 자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정수 형태라고 부른다고. 자 계속 얘기할 거예요. 가우스는 계산하면 무조건 정수입니다. 정수. 자 근데 요거를 계산했을 때 n값의 범위를 추정하는 공식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좀 계산해보면서 느낀 다음에 정리를 해줄게요. 자 일단 정수가 나온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가우스 문제를 풀 때 어떻게 돼 있냐면 아까 우리 절대값 풀었을 때 x의 범위, a의 범위에 절대값에 0 만드는 숫자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서 풀었죠. 얘도 범위를 나눠. 똑같이. 근데 범위를 어떻게 나누냐면 일단 써줄게요. 가우스 안에 있는 어떤 미지수를 구하는 경우 그냥 x라고 할게요. 절대값과 똑같이 원칙은 범위 나누기가 되어 있어요. 내가 이래가지고 절대값 가우스를 같이 하는 거야. 범위 나누는 게 방향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컨셉은 비슷하고 범위 나누어서 풀어 라는 것 자체가. 자 그럼 느껴보자. 이렇게 됩니다. 자 연습해볼까요? 예를 들어서요 숫자 갖고 해볼래요. 아까 써준 거. 자 이거를 말로 해석해보자. 이게 무슨 뜻일까? 2를 넘지 않는 가장 큰 정수 찾아봐요. 그럼 답이 뭘까요? 같아도 된다고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2지? 1이 아니야. 2 되잖아. 2는 2를 넘지 않잖아. 2야 2. 이해됐냐? 숫자를 조금씩 키워볼게. 정답은 2죠. 2.7 계산해볼게. 얘도 2죠. 계속 키워볼 거야. 2.9도 계산해볼게. 계속 2지. 자, 두 가지 정도 이따 분석해줄 거야. 자, 봐라. 조금 더 키워볼게. 2.9999999999999. 자, 순환소수 아니고 딱 끊었어. 유한소수야. 정답은? 3이 안 됐지? 그럼 얘도 2야. 근데 언제 3이 되냐면 가우스 3이 되는 순간부터 답이 뭐가 나와요? 3을 넘지 않는 애는 3은 되잖아. 그러니까 이때 3이 돼. 아! 느꼈다. 2가 나올 때 경우의 수가 어떤 범위인지를 이제 좀 추정할 수가 있어. 아? 뭐 따로 쓰진 않았지만 자 이건 필기하지 마라. 1.9999라고 해볼까요? 순환소수 아니고 유한소수. 이건 답이 얼마일까? 1이야 얘는. 이해됐어요? 자 그럼 언제부터 2가 됐어? 2가 된 순간부터 2가 됐다? 그러면 가우스 안에 있는 숫자를 뭔지 모르겠는데 답이 2가 나오는 것만 한번 추정해보고 싶은 거야. 그럼 2가 나올 때의 x의 범위가 뭐가 되냐면 2는 되지. 가우스 안의 숫자가 2는 되지. 언제까지 돼? 2.99999 다 돼. 언제부터 안 됐죠? 3이 되는 순간부터 안 됐죠. 그래서 3은 안 돼요 라고 해서 작다라고 써야 돼. 범위 안에 3은 들어가지 않아. 2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니까 범위를 다음과 같이 써줘야 돼. 자
그냥 간접 체험했어. 그러면 공식화할 거야. n이라고 써있잖아. 계산한 값이 정수 n 나왔대. 모양 맞추기 한번 해볼게요. n이 나왔어요. 답이 2가 나왔어요. 그럼 이 자리에다가 n을 집어넣으면 돼요. 이 자리에다가 여기 이 자리에다가 n을 집어넣으세요. 그럼 얘는 2보다 1이 큰 숫자잖아. 그러면 n보다 플러스 1 하면 되겠네. 그게 가우스 안에 있는 숫자 계산하는 공식이야. 그래서 x값의 정체가 n보다는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는 작다가 이게 가우스 계산했을 때의 기본 공식이에요. 이해됐니? 결국엔 이 식이 이 식하고 똑같은 거야. 범위 나눌 때. 자,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x 찾을 때 무조건 범위 나누라고 했죠? 그 기준이 되는 공식이 빨간색이야. 숫자로 느꼈어요. 그 다음에 하나도 느낄 수 있는 게 있다? 야, 봐봐. 니네 아까 정수부분, 소수부분 얘기했잖아. 2의 정수부분 얼마야? 2죠? 2.3의 정수부분은 2죠? 2.7도 2죠? 2죠? 심지어 얘도 2죠? 맞지? 3의 정수부분은 3이죠. 1.9의 정수부분은 1이죠. 소수점 지워버린 게 정수부분이잖아. 양의 정수. 일단은 뭐 양수일 때만 얘기하는 거지만. 자,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 가우스 값이 뭐랑 같느냐? x라는 숫자의 정수 부분과 같다라는 결론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학원 선생님들은, 학교 선생님들도 가끔 그러시는데 정수 부분, 소수 부분 개념을 구체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한 게 니네 제곱근과 실수했을 때 처음 했어. 그게 첫 단원인가 두 번째 단원인가쯤에, 세 번째 단원이나 보다. 정수의 덧셈 뺄셈,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 했을 때. 그때 정수 부분, 소수 부분 계산하는 문제들이 있었거든.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원 선생님들이 그냥 이거를 알려줘. 가우스를 미리. 왜 그러겠냐? 일단 알려주기 편해. 두 번째는 니들 입장에서도 외워서 풀면 계산하기 편해. 이 개념을. 그걸 중2, 중3 애들한테 수업을 하시는데 뭐 그게 잘됐다 잘못됐다는 사실은 뭐 말하고 싶진 않고요. 나는 안 해. 왜냐면 그건 교육과정을 어긋난 행위라고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른 선생님들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우스 그냥 정수 부분이라고 설명 다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안 했어. 니네들한테 그렇게 써본 적 없어. 오늘 처음 얘기한 거야. 근데 이제는 할 줄 알아야 된다. 계산해보니까 느낀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좀 해석을 합시다, 일단. 자, 어쨌든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얘랑 또 이제 또 친해져야 됩니다. 우리 아까 이제 절대값이랑 첫 대면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느껴보자. 계산하기에 앞서서 아까 절대값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로 얘도 특징을 좀 얘기해 줄게요. 자, 이거 좀 어려워요, 사실. 절대값보다 가우스가 훨씬 어려워. 원래 문제가 자체가. 자, 보자. 그냥 공식화해서 하나 만들어줘. 일반적으로 자, 가우스잖아요. 가우스 안에 어떤 숫자 두 개를 더한 거가 있어요. 그거를 가우스를 문자끼리 따로 씌운 거로 더했어. 같을까 다를까요?를 묻고 싶은 건데 일반적으로는 같지 않아요. 이해만 하면 돼. 이거는 알았죠? 아직은. 자, 그러면 얘기 좀 해보자.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얘를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될 때 안 될 때가 있어요. 숫자 넣어보면 알 수 있다. 예를 들어서요, x가 2.3이고 y가 3.7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그게 따로 가우스 씌운 거랑 같은지 찾아보겠다는 거야. 자, 계산해보자. 자, 쉽게 생각하면 정수 부분이라고 써졌잖아. 정수 부분, 정수 부분, 정수 부분. 자, 그럼 2.3의 정수 부분은 2. 3의 정수 부분은 3. 우변은 얼마? 5. 얘는 더하면 6이잖아. 6의 정수 부분은 6. 아, 그러면 다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안 된다. 근데 될 때는 언제냐면 이런 거야. 만약에 이렇게 대서 쳐보자. 그러면 각각 가우스 씌운 거랑 마찬가지로 비교 한번 해볼 거야. 자, 위에 계산해놨으니까 이거 3이다. 정수 부분 더하면 얼마예요? 5.8. 정수 부분 5. 이번엔 같네.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그래서 공식의 가치는 사실 없어. 그래서 그냥 이해만 하라고 한 거야. 알겠어? 근데 계산할 때 필요는 하다.
필요해. 자, 그래서 이해만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될 때가 언제인지만 한번 느껴보자. 될 때는요. 자, 뭐가 되냐면 이게 될 때다. 자, 이것도 말뜻 헷갈리잖아. 자, 이게 성립할 때야.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등호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안 될 때라고 얘기해야 되나? 안 될 때로 합시다. 헷갈리겠다. 등호가 아닌 경우. 라고 할게. 이러면 안 헷갈리지? 자, 그럼 언제냐면 위에 게 안 되는 케이스였지. 잘 봐. 정수 부분에 포커스 두지 말고 소수 부분 얼마예요? 0.3. 소수 부분 얼마예요? 0.7. 더하면 얼마죠? 1이죠. 그럼 왜 5에서 6으로 바뀌었냐면 소수 부분의 합이 1이 되다 보니까 걔가 정수 부분을 플러스 1을 해줘 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전체 숫자의 정수 부분이 1이 커진 거야. 더한 것보다. 얘는 정수 부분끼리 따로 계산하게 되면은 마치 뭐가 된 거냐? 이거 소수 부분 버림한 거지. 반올림 올림 버림 알죠? 무슨 말인지? 얘는 마치 소수점 안에 버림한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얘는 더한 게 5가 된 거란 말이야. 원래 다 제가 50분이 지났나 보다. 자, 이해됐어요? 그래서 될 때는, 자, 될 때가 아니라 등호가 성립하지 않을 때, 얘가 안 될 때죠. 그러니까 그때는 두 숫자의 소수 부분의 합이 이해만 하시면 돼요. 1인 경우 는 안 돼. 그래서 공식의 가치가 없어. 자, 그러면 무조건 될 때는 얘기해보고 싶죠. x 플러스 y라고 썼잖아. 그럼 이번엔 x 플러스 n이야. 자, n은 정수예요. 얘는 돼요. 얘는 뭐가 되냐면 각각에다가 절대값 씌운 거랑 같대. 얘는. 근데 숫자 대입해서 증명하는 건 안 할게. 자, 근데 생각? n이 정수라고 했다? 그럼 정수 부분 그냥 n 되는 거 문제 없죠? 그래가지고 지워도 돼요. 그럼 어떻게 되거니? 가우스 밖을 탈출시켜도 되는 거야. 유치하게 표현하면 가우스 안에 있는 애를 가우스 밖으로 탈출시켜도 돼. 자, 하나의 공식이에요. 이건 좀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이거 써먹는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가우스 문제 푸는 것도 우리 책에 있다. 오늘 숙제에 있어요. 그래서 잘 봐야 돼. 봐라. 자, 가우스 안에 정수가 있죠. 마이너스 2. 밖으로 탈출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식을 가우스 x만 남겨놓고 정수를 밖으로 끄집어내는 돼.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 자, 그럼 풀게 되면은 얘랑 얘랑, 자, 이거 똑같은 거야. 아까 우리 절대값 아까 이거 있었을 때. 식이 복잡하니까 치환했지. 뭐로? 절대값 x만 a로 치환했지. 자, 그거랑 똑같은 거야. 가우스 x를 a로 치환해요. 그러면 2a-2는 0이죠. 그럼 a는 얼마? 1이지. a는 1이지. 자, 근데 그게 뭐다? 가우스 x의 정체라고. 자, x 찾으세요. 야, 이거 문제. 근데 이쁘게 하나로 안 떨어진다는 거 느껴져? 자, 잘 봐. 내가 그래서 빨간색을 알려준 거야.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네모 안에 미지수를 구하는 경우는 범위를 나눠서 풀어라. 라는 얘기는 하나로 안 나온다는 얘기야. 쉽게 생각하면. 잘 봐라. 빨간색 공식 봐봐. 바꾸겠다고. x 찾고 싶어. 자, x 찾는 게 문제야. 자, 그럼 어떻게 돼요? n에다가 자, 범위가 등호가 있는 쪽에다가 정수를 그냥 썼어. 정수가 1이 나왔잖아. 그래서 1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쓰고 반대쪽에는 등호가 없는데 1을 더해. 반대쪽에는 등호가 없는데 1을 더해. 자, 그래서 범위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가 답이야. 그래서 방정식인데 범위로 나오는 독특한 구조가 만들어져. 답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부등식이나 일부러잖아. 그래서 내가 다 생소하다고 하는 거야. 알겠죠? 여러 번 풀어보면서 고등수학 하학 끝날 때쯤까지 하면은 익숙해져야 돼. 알겠죠? 내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야. 오늘의 주된 컨셉은 이해야. 개념 정리하면서 복습까지만 잘해오면 그러면 끝이야. 또 할 거야. 나중에 계속 2번 이상 한다니까. 그때 됐을 때 조금씩 친해지면 돼. 아까 말했던 대로 자유롭게 그래프 그리시면 된다. 최종 목표는.
근데 사실을 얘기해 줄게. 이거 못하는 사람 진짜 많아. 심지어 수험생도 못해요. 이거 어려워요. 알겠죠? 자, 근데 걔네들이 왜 어려워할까? 첫 번째, 중학교 때 공부 안 해서. 두 번째, 의미 없는 선행을 해서. 세 번째, 당장 시험은 수능은 봐야 되니까 결과만 외웠거든. 빨간색만 외우면 못 풀어. 알겠죠? 얘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얘는 어리잖아, 걔네들보다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배울 때 제대로 하세요. 자, 더 해보자. 자, 이해됐을까? 자, 요거 한번 해봅시다. 요거 또 우리 책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발전 문제가 아니라 B단계인가 C단계에 아마 있을 거예요. 우리 책에. 정확하게 내가 기억이 안 나네. 해보자. 똑같아요. 똑같은 가우스 기호가 있으니까 뭐 하고 싶다? 치환할 거다. A로 치환하자. 자, 그럼 C 어떻게 돼? 2A의 제곱 3A 플러스 1이지. 자, 인수분해가 되죠. 2A, 자, 어떻게 되냐? 2, 1, 1, 다 둘 다 마이너스구나. 그러면 마이너스 1이고 A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됐지. 맞죠? 자, 그럼 A 찾아볼게요. 자, 1 또는 2분의 1이야. 자, 잘 들어라. 절대값은 계산하면 음수가 나오지 않는다 했어. 그래서 아까 치환한 절대값 중에 음수가 나온 건 지워버렸어. 기억나죠? 가우스는 뭐가 나와야 돼? 정수만 다 줘. 정수 아닌 거 있잖아. 어디 갔어? 아, 여기다. 얘 정수가 아니지? 그러니까 A는 답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야. 이렇게 또 커트를 시켜버려. 개념에 의한 풀이야, 다. 이걸 왜 외우겠냐고. 알겠어요? 정의와 개념에 의한 풀이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A가 원래 가우스였으니까 일단 가우스 X가 1이 나온 거지. 자, X 찾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또 나왔죠? 여기 썼네. 아까랑 식이 똑같잖아. 그치? 자, 또 연습하자. 공식이 아까 이거였어요. 써줄게. 이거일 때 X를 찾는 방법은 N 쓰고 N 플러스 1 쓰고 왼쪽에는 등호가 있고 오른쪽에는 등호가 없었어. 공식이었어 아까 이게. 자, 그러면 바꾸면 X는 1 쓰고 1 플러스 1인 2를 쓰고 왼쪽에는 등호 있고 오른쪽에는 등호가 없어. 공식. 자, 그래서 답이 범위로 이렇게 나와. 자, 이해됐죠? 자, 이렇게 푸는 겁니다. 다음. 자, 요즘 가우스가 물론 이런 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자, 가우스의 본연의 개념을 조금 더 적용할 수 있는 문제를 한번 보자. 자, 그래서 이게 오늘 하는 것 중에 그래도 가우스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자, 독특하게 X의 범위가 있다? 그러면 얘도 뭐예요? 조건이야, 조건. 이 범위에서만 해 찾아봐야 알겠지? 그러면 생각. 가우스가 있어요. 아까 내가 X값 찾을 때 번칙은 범위 나누기라 했잖아. 자, 이 문제 때문에 다시 잘 들어라. 생각해보자. 0부터 2까지의 무수히 많은 실수 중에서 가우스를 계산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정수에 자격이 있는 애가 누가 있을까요? 일단 가우스 0부터 계산해야 될 거 아니겠냐? 가우스 0은 0이잖아. 맞니? 그럼 일단 0 될 수 있겠네? 숫자를 머릿속에서 점점점 키워봐봐. 어느 순간 가우스 값이 0이 아닌 다른 숫자가 되냐? 가우스 1을 계산하게 되면 그때부터 1이지. 맞냐? 그러면 숫자를 점점 키워봐봐. 2가 나올 수 있냐? 2보다 작다야. 우리 아까 공부했잖아. 2가 될 때는 가우스 2를 계산해야지만 그때부터 2잖아. 정수 부분.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따라서 이 범위에서 가우스 값이 나올 수 있는 후보는 0하고 1 두 개밖에 없어. 언더스탠드. 숫자를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돼. 이거. 어려워. 그래서. 자, 왜 고3들이 어려워하겠니? 그래서 범위를 나눌 때 0이 나올 수 있는 범위와 1이 나올 수 있는 범위를 따로 나눠서 푸셔야 돼. 자, 그럼 생각. X가 자, 이거 공식에 따르면
가우스 x가 0이 나온 거잖아. 그럼 공식에 의하면 x의 범위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0에다가 1을 더한 숫자보다는 작아야 되겠네요. 이게 공식이죠. 두 번째, 1이 나오려면 x값이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을 더한 숫자보다는 작아야겠죠. 자, 이렇게 범위를 나눠서 풀어야 돼. 반드시. 됐나? 그러면 풀게 되면 답을 알잖아. 이 범위일 때는 가우스 값이 뭐가 나왔어? 빵이지. 그럼 얘가 빵이야. 날려. 그러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x의 제곱이 2분의 1이 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죠. 그럼 2분의 루트 2야. 유리화해서 계산. 얘는 가우스 값이 1이었잖아. 그럼 얘가 1이야. 가우스 전체가 1이야. 그러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2는 0이기 때문에 x의 제곱이 1이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자, 똑같아요. 노란색이 뭐야? 조건. 여기서 나온 조건이지. 그럼 이 범위에 들어가는 애만 답이겠네. 똑같죠? 가우스랑 절대값은 기본 원칙은 똑같대. 그래서 같이 한 거야 오늘. 따로 노는 얘기가 절대 아니다. 자, 보세요. 범위 안에 안 들어가는 거 마이너스 안 들어가잖아. 지워야지. 그럼 2분의 루트 2는 1보다 작지? 맞지? 그러니까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얘만 답이야. 그 다음에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마이너스 안 되지. 1은 들어가 안 들어가? 동호가 있어. 들어가. 안 들어갈 것 같지만. 그래서 답이 두 개가 나와. 이게 가우스 문제 푸는 기본 원칙이에요. 대표적인 거를 푼 거야. 내가 가우스 계속 떠든 게 결과적으로는 이 문제 설명을 하려고 한 거야. 알겠죠? 이거보다 더 어려워 나중 가면. 오늘 그걸 할 수는 없으니까. 자, 할 수 있겠나? 집에서 꼭 복습하자.